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던한 출판, 에베코지 지음의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입니다. 이 책은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 에베코지가 18년간 자신이 스스로 실천한 경험과 병원에서 비만 및 당뇨병 환자를 치료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식사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 중에 내장 지방의 감소와 관련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질을 줄이면 끝. 식사 트레이닝은 당질 제한과 아침을 거르는 1일 이식만으로 내장 지방을 극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만병의 근원까지 사라지게 한다. 당질 제한은 매우 간단하다. 밥, 빵, 면류 등의 주식과 과자, 달콤한 탄산음료 등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당질 섭취를 최대한 자제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뿐이다.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당질은 먹으면 에너지가 된다. 그런데 일본인은 에너지의 60% 정도를 당질로 섭취한다. 당질 제한의 기본은 당질을 제한하는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당질이 거의 없는 고기, 어패류, 달걀, 두부와 같은 대두식품, 채소, 버섯류, 해조류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메인 반찬과 서브 반찬,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넘어가 포만감을 주는 국으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와 같은 당질 이외의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를 섭취한다. 가정식의 기본 밥상은 밥, 국, 3가지 반찬이다. 3가지 반찬은 주채 1개, 그리고 부채 2개를 말한다. 그런데 당질 제한식은 기본적으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국 1그릇에 3가지 반찬만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하여 오히려 에너지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 1그릇 플러스 3가지 반찬에 1가지 반찬을 더해서 국 1그릇에 4가지 반찬을 기본으로 한다. 주채 2개 플러스 부채 2개 또는 주채 1개 플러스 부채 3개이다. 혈당치를 높이는 것은 당질 뿐이다.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혈당치를 높이지 않는다.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만들어져 소량의 에너지원이 되지만 혈당치는 오르지 않는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은 지방이 아닌 당질 섭취에 있다. 지방을 먹어서 살이 쪘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은 당질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성인은 하루 평균 240g의 당질을 섭취한다. 미국 당뇨병 학회는 하루에 당질 130g 이내로 자제하는 식사를 당질 제한식이라고 한다. 일본의 당질 제한식을 대중화시킨 다카오 병원은 하루에 당질 30에서 60g 섭취를 효과적인 당질 제한식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실천하기 쉽게 하루에 당질 100g 전후를 권유한다. 우선 밥, 빵, 면류 등의 주식을 자제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식은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을 원료로 하는데 당질인 전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대부분의 당질을 전분 식품인 밥이나 빵으로 섭취하는데 주식을 빼기만 해도 당질과 내장 지방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당질이 다량 함유된 주식은 먹지 마라. 죽, 떡, 볶음밥, 리조또, 쌀을 사용한 밥 종류들, 그리고 식빵, 바게트, 베이글, 크로와상 같이 밀가루나 호밀을 사용한 빵, 우동, 자장면, 국수, 메밀국수, 파스타 등 밀가루를 사용한 면류, 전분 식품인 감자류도 먹지 마라. 설탕, 과당, 포도당 등이 다량으로 함유된 과자, 쌀로 만든 달지 않고 짭조름한 전병과자나 쌀과자, 감자나 밀가루, 옥수수가 원료인 감자 과자나 옥수수 과자와 같은 과자들도 먹지 마라. 그리고 과당이 다량 함유된 말린 과일이나 설탕 그 자체인 꿀, 흑당과 같은 것들도 건강해 보이지만 먹지 마라. 칼로리 제한 없이 배불리 먹어도 오케이. 당질을 제한하면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도 정상 체중으로 빠진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8년 전에 당질 제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체중 10kg이 빠졌고 20대 때와 비슷한 체중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체중에 변함이 없다. 다이어트의 왕도로 착각하는 칼로리 제한식은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강한 공복감에 휩싸이게 된다. 공복을 계속 참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길어야 3회에서 6개월 만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질을 섭취하는 한 내장 지방이 빠지지 않을 뿐더러 질병에 걸릴 위험도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이 이전 체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요요 현상도 나타난다. 당질 제한식은 당질만 제한할 뿐 칼로리는 제한하지 않는다. 배불리 먹어도 된다. 당질 제한으로 머리가 멍해진다거나 힘들어서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질과 동시에 칼로리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질 제한식은 염분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당질 제한과 더불어 염분까지 제한하면 나른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를 제한하면 근육과 골량이 줄어들어서 위험해진다.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섭취 칼로리가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소비 칼로리까지 줄어든다. 기초 대사량이란 안정돼 있을 때도 체온, 장기, 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0% 전후를 차지한다. 기초 대사량의 18% 전후는 근육이 소비한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체질로 바뀌게 되고 근육을 분해해서 균형을 유지한다. 근육이 빠지면 골량까지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은 효과를 떠나서 매우 위험하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체질로 바꾼 후에 칼로리 제한을 멈추면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 칼로리를 늘리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난다. 반면에 당질 제한은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감소나 기초 대사량 저하, 골량 감소,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 늘리기. 같은 3대 영양소라도 당질과 달리 단백질과 지방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다. 단백질은 고기, 어패류, 달걀, 콩, 대두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지방은 버터, 올리브유 등으로 섭취한다. 단백질은 근육, 뼈, 피부, 혈관 등 우리 몸을 만드는 영양소다. 대사와 관련된 효소, 외부 세력과 싸우는 항체의 재료이기도 하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50개 이상 결합된 물질이다. 그 중에서 9가지 종류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음식은 고기, 어패류, 달걀, 콩, 대두식품이다. 단백질원에 당질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는 고기는 칼로리가 높아 살이 찐다며 스테이크, 불고기, 돼지고기 같은 맛있는 요리를 멀리하지만 당질 제한식에서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높은 요리는 만족감이 높고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 콩이 원료인 두유도 소량이지만 당질이 함유돼 있다. 두유는 하루에 1컵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다.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의 밸런스가 좋은 단백질원으로 부족할 수 있는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 컵에 당질이 10g 정도 들어있다. 우유는 반컵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는 일반 우유와는 별도로 저지방 우유를 판매한다. 건강해 보이지만 일반 우유보다 당질 함량이 높다. 또한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당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서 우유를 마시면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요구르트는 유산균 등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가당 요구르트는 100g에 당질이 5g 전후이지만 한 팩에 400g인 요구르트를 먹으면 당질 20g을 섭취하게 된다. 한 번에 100g 정도만 먹는 것이 좋다. 건강하게 지방 섭취 늘리기. 지방은 우리 몸의 37쪽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과 좌우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의 원료로서 중요한 영양소다. 지방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다. 샐러드유나 가공식품 등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리놀레산도 필수 지방산이지만 이 지방산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식품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EPA와 DHA는 체내 알파리놀렌산에서 만들어지지만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 취급을 받는다. 알파리놀렌산은
들기름, 아마씨유에 함유돼 있고 EPA와 DHA는 정어리, 고등어, 전갱이, 꽁치 등의 등푸른 생선과 참치 등에 다량 함유돼 있다. 식물성 기름은 당질이 제로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는 리놀레산이 많이 들어간 샐러드유는 가능한 한 피하고 다소 비싸더라도 들기름이나 미정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주성분이 지방인 마요네즈와 버터는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식품이지만 당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된다. 마요네즈의 주요 원료는 식용유, 달걀, 식초로 일본에서는 주로 노른자만 사용한다. 노른자로 만든 마요네즈는 한 큰술에 당질 0.2g으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채소 샐러드에 듬뿍 뿌려 먹어도 된다. 칼로리를 줄인 마요네즈도 있지만 당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요네즈를 추천한다. 버터는 우유에서 분해된 크림을 짜서 굳힌 식품이다. 소금이 함유된 유염 타입과 소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무염 타입이 있는데 두 타입 모두 당질 함량은 제로다. 버터는 소금 함유에 상관없이 취향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예전에는 동물성 버터보다 식물성 마가린이 건강하다고 했지만 인공 유해 지방인 트랜스 지방산이 포함된 마가린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닥터 에베의 당질 제한 코스. 지금껏 내가 실천해온 식사 트레이닝, 당질 제한 1일 2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식사법을 소개하겠다. 아침은 거르지만 한 컵 정도의 수분 보충은 기본이다. 점심, 저녁 모두 당질 제한 코스. 1일 2식 모두 밥이나 빵 등의 주식과 그 외에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식품은 멀리한다. 내장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 효과와 당뇨병 치료 효과가 높아서 가장 추천하는 코스다. 한 끼에 섭취하는 당질량은 10에서 20g이다. 나는 이 제한식을 2002년부터 18년째 실천하고 있다. 저녁만 당질 제한 코스. 저녁만 당질을 제한한다. 당질은 10에서 20g. 점심 식사로 섭취하는 당질량은 50에서 60g이다. 밥의 경우 작은 그릇에 밥 한 공기, 당질 약 44g. 식빵의 경우 2장, 당질 약 40g. 메밀국수의 경우 1인분, 겉면 70g에 당질 약 44g이 기준이다. 저녁 식사로 당질을 제한하는 이유는 점심과 비교했을 때 식후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혈당은 대부분 근육으로 섭취돼 혈당치를 낮추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량이 적고 그대로 잠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혈당이 내장 지방에 쌓이기가 쉽다. 점심, 저녁 모두 미니 당질 제한 코스. 1일 2식 모두 한 끼 식사당 당질 50에서 60g을 섭취한다. 밥의 경우 작은 그릇에 밥 한 공기, 당질 약 44g.
식빵의 경우 2장, 당질 약 40g, 메밀국수의 경우 1인분이 기준이다. 세 가지 코스 중에서 가장 시작하기 쉬운 제한식인 만큼 내장 지방을 빼는 효과도 한정적이다.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앞에서 소개한 2가지 코스를 선택하길 바란다. 주식을 먹는다면 검은색 음식을 먹는다. 현미, 흑미, 정미, 통밀빵, 통밀 파스타, 메밀 함량 100%의 메밀국수 등이다. 이들은 정제도가 낮은 곡물로 식이섬유 함유량이 풍부해서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한다. 흰쌀, 빵, 우동 같은 정제도가 높은 흰색 음식은 식이섬유 함유량이 낮은 만큼 당질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섭취 후 혈당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므로 주의한다. 만약 과자나 디저트가 먹고 싶다면 당질을 제한하는 만큼 고기나 생선 외에 서브 반찬이 되는 채소, 해조류, 버섯류를 사용한 전골이나 철판구이, 채소볶음 요리로 영양소를 보충한다. 채소는 전반적으로 당질이 낮으며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 등의 유익한 영양소가 함유돼 있다. 피토케미컬이란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과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 등의 유익한 활동을 하는 식물성 화학물질의 총칭이다. 하루 채소 섭취 권장량은 1일 약 350g 이상이다. 당질 함량이 낮은 채소에는 양배추, 배추, 시금치, 케일, 멜로키아 등의 잎채소와 브로콜리,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등이 있다. 반면 당질 함량이 높은 채소에는 연근, 당근 또는 백합뿌리 등의 뿌리채소나 호박, 누에콩 등이 있으며 이런 채소들은 당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조류와 버섯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당질 함량이 낮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조류 중에서도 건조 다시마에는 당질이 100g당 30g이나 함유되어 있다. 다시마를 우려내어 육수를 만들 때는 괜찮지만 다시마 말이, 다시마 절임 등 다시마 자체를 먹을 때는 소량만 섭취해야 한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 중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과일이다. 이미지와 달리 아보카도 외의 과일에는 다량의 당질이 함유돼 있다. 간식이나 디저트로 하루에 2번 정도 먹어도 되지만 회당 사과는 4분의 1개, 귤이나 키위는 2분의 1개, 딸기는 5알이 적정량이다. 무심코 먹기에 주의하자. 당질 제한을 하면서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아요. 뱃살이 그대로예요.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당질을 섭취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무심코 먹게 되는 것은 건강해 보이는 음식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다. 일반 메밀국수는 당질 함량이 높지만 메밀 100%인 메밀국수라면 괜찮다. 짭조름한 전병과자와 쌀과자는 당질 함량이 적다. 설탕은 안 되지만 흑설탕이나 꿀은 괜찮다. 감자가 원료인 당면은
당질 함량이 높지만 녹두가 원료라면 상관없다. 이 내용들은 전부 잘못됐다. 모두 당질 과다 섭취로 직결된다. 메밀국수의 재료인 메밀가루는 우동의 원료인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전분이 주 원료다. 밀가루 20%, 메밀 80% 비율의 메밀국수와 메밀가루 100% 비율의 메밀국수 당질 함량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메밀 100%의 메밀국수도 식후 고혈당을 일으키며 내장 지방을 쌓는다. 애초에 밀가루 함량에 관계없이 메밀국수는 담백한 음식이니까 당질 함량이 적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가지고 먹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달콤한 과자는 당질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짭조름한 전병 과자나 쌀 과자는 당질 함량이 적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두 가지 모두 쌀로 만든 전분 식품으로 당질 함량이 높다. 흑설탕, 꿀, 메이플 시럽처럼 건강한 이미지인 감미료의 정체도 당질이다. 마찬가지로 식후 고혈당과 내장지방의 축적을 일으킨다. 당면도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당질 함량이 적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숙주의 원료인 녹두의 주성분도 전분이다. 감자 전분이든 녹두 전분이든 당면 자체가 당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다음으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생선에는 당질이 거의 없지만 으깬 생선살로 만든 어육 소시지, 구운 어묵, 찐 어묵은 결착제로 전분이나 설탕 등의 당질을 사용한다. 또한 꽁치 양념구이, 고등어 된장조림 같은 통조림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음식은 조미료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다. 고기, 어패류, 잎채소처럼 당질 함량이 낮은 식재료를 사용해도 설탕, 미림, 소스, 감미료 등 당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면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된다. 또한 매콤달콤한 소스에는 주로 당질이 많이 들어가므로 주의한다. 식사 트레이닝의 10가지 수칙. 1. 당질을 줄인다. 가능하면 한 끼 식사당 당질을 20g 이하로 한다. 2. 당질을 제한하는 만큼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인 식품을 충분하게 섭취한다. 3. 어쩔 수 없이 밥, 빵, 면류 등의 주식을 먹어야 할 때는 소량만 섭취한다. 4. 물, 보리차 등 당질 제로 음료는 마셔도 되지만 과일 주스, 달콤한 청량 음료는 자제한다. 5. 당질 함량이 낮은 채소, 해조류, 버섯류는 섭취해도 좋지만 과일은 멀리하는 편이 좋다. 6. 올리브유나 EPA, DHA와 같은 생선 기름은 자주 섭취하고 리놀레산은 멀리한다. 7. 무설탕 마요네즈나 버터도 먹어도 무방하다. 8. 술은 소주나 위스키 등의 증류주나 당질 제로의 발포주는 마셔도 무방하다. 드라이 와인도 적당량이라면 마셔도 좋다.
단 맥주나 소주 등 양조주는 자제한다. 9. 간식이나 안주는 치즈류나 견과류를 중심으로 적당하게 섭취한다. 과자나 말린 과일은 멀리하자. 10. 가능한 한 화학합성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한다. 진짜로 무서운 혈당치의 급격한 변화. 건강검진에서 정상 혈당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건강검진에서는 식후 혈당치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건강검진에서 측정하는 수치는 공복 시 혈당치와 과거 2개월간의 혈당치 평균을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 수치다. 공복 시 혈당치 110 미만,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미만은 정상으로 간주하는데 식후 혈당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더라도 곧바로 정상 수치로 돌아오면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수치가 나오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평소 혈당치는 낮지만 식후 혈당치가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급상승하는 유형이 위험하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혈당치의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게 나온다. 1,400만 명 이상의 일본인에게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나올 정도다. 당뇨병 체질인 사람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18년 전 내가 당질 제한을 시작하기 전 현미, 생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건강을 위해 병원에서는 현미를, 집에서는 배아미를 먹었다. 당뇨병이 발병한 후에도 배아미를 먹었는데 식사 1시간 후 혈당치를 측정했을 때 250까지 올라가서 놀란 적이 있었다. 2시간 후 수치가 200이 넘으면 당뇨병이다. 그 다음날 배아미보다는 혈당치를 높이지 않은 현미로 실험을 했다. 그런데도 식사 1시간 후 혈당치는 228까지 올라갔다. 최근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시작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채소 먼저 먹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서양인보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낮은 동양인의 경우 그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뱃살이 쏙 빠지는 식사법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당뇨병이나 뇌졸중 같은 대다수의 생활 습관병들을 당질병이라고 경고하며 당질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당질이 일으키는 여러 질병의 메커니즘과 당질 제한이 이로운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이에 맞는 식사법과 식사 메뉴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건강한 식사법, 식습관을 배워보고 실천해 보시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